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민 경제TV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9월 2일 우리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또 이건 또 우리나라 증시의 일기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매일 이 시장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어떤 일이 궁금하시면 제 이 데일리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지금 1005분 계신데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 대신에 리딩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드디어 제가 지난 데일리에서 그 말씀 안 드렸었죠.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시장이 변화할까? 결국은 지금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반등이 임박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그런 장세가 펼쳐질지 했는데 바로 달라졌네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날 제가 8월 30일 날 이제 폭풍이 지나갔다 하는 데일리였는데 8월 30일 시장은 양시장 코스닥이 좀 더 올랐어요.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이 8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 연속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고 그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흐름이죠. 7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이러면요. 이거는 언제냐? 그 2023년 9월, 10월 때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때가 비교를 할 때가 그것밖에 없어요. 자, 작년 9월, 10월 요때 폭락장이죠. 이 코스닥의 폭락장은 역대급 폭락장이고요. 이거는 저도 IMF를 겪었지만 IMF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폭락이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할 정도입니다. 지금이.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지금의 하락 종목수 양상은 그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8월 30일 날 그런 흐름이 깨졌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마른 흐름이 나타났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역시 그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특히 코스피도 나빴습니다만 코스닥이 나쁜 이유가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6종목이 상장됐어요. 이런 경우 참 오랜만인데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결국 1조 4천억이 넘는 그 공룡이 하나 상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언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2020년 1월 27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거든요. LG에너지 상장될 때 어땠냐? 양시장이 정말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코스피는 1월 한 달간 10.6%를 폭락했고 코스닥은 더했어요. 15.6%나 왜 이렇게 엄청난 고래가 한 마리 지금 연못에 들어오니까 연못이 지금 멀쩡하겠어요? 이런 물량들이 상주 상장되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1조 4천억의 물량이 상장되니까 코스닥 시장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8월 마지막 날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하는 것은 8월 19일부터 23일에 신규 상장 물량 부담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서 기력을 좀 찾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9월의 시장은 좀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만 같은 9월의 첫 주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이죠. 2020년 2월 3월이랄까요? 2월 3월에 이제 폭락장이 됐는데 이후에 보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2030 세대들이 대거 증시에 몰려들면서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기류가 DNA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비교해 보면 9월마다 다 안 좋았어요.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안 좋고 특히 2022년은 9월이 폭락장이네요. 이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난리가 날 때죠. 2023년에도 9월, 10월은 코스닥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래, 9월이 다 안 좋았는데 그냥 안 좋은 정도는 1년 중 가장 안 좋았어요. 아하, 이러고 보니까 9월을 맞이하려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 그 과거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올랐잖아요. 여름까지 실컷 오르다가 9월에부터 숨고르기 들어갔고 2021년도 실컷 오르다가 숨고르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여름 내내 오르다가 9월에 이제 숨고르기 들어간 거죠. 2022년은 뭐 1년 내내 주구장창 빠졌고요. 이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때, 본격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페드가 시장에 오판해가지고 뒤늦게 막 금리를 마구 올릴 때죠. 그래서 2022년을 빼면 여름까지 상반기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른 게 없잖아요. 올 들어서 뭐 오른 게 뭐가 4월부터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과거의 팬데믹 이후에 9월이 나빴다고 해서 이번 9월도 나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왜? 원래는 상반기에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빠질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주식시장이 나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건데요. 일단 참고 정도만 한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두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엔비디아 주가 흐름인데요. 실적이 발표되니까 수요일날 장마치고 실적 목요일날 한 6% 빠졌어요. 근데 이 하락 엔비디아 실적을 부정적으로 본 논리적 근거는 매출이 122% 늘고 순이익도 100% 이상 늘고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맨날 100% 이상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논리인데 이 논리가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설득력도 그렇게 크게 없다. 그래서 이 성장률 둔화 논리로 엔비디아 주가 계속 빠져야 된다. 이거는 비논리, 비합리적인 주장이죠. 그냥 더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박스권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굉장히 뭐랄까 바둑으로 치면 묘수입니다. 묘수. 너무 시장에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정말 수치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으면 쭉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 딱 뜨뜻미지근하게 딱 좋다. 금요일날 1.5% 상승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빠지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한 거 아닙니까? 수요일 목요일 빠져서 기술적 반등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눈으로 차트만 보고 말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차트 봐서 돈 벌 수 있으면요 주식시장이 재벌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번 앞으로도 쭉 빠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1.1% 오르고 마감됐습니다. 1.1%. 9월 2일은요,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 휴장이라서 연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청산되면서 이때가 장점이 뭐냐? 쓰잘데기 없는 물량들, 네,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외국인들도 한심한 투자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런 썩은 물량들이 해소됐다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그래서 물량 부담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무난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속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보면 금요일 날 그 MSCI 리밸런싱 데이이기도 하고 또 분기 말이라서 그런지 동시효과 때 변화가 컸어요. 동시효과 전만 하더라도 네, 8억 순매수였어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근데 동시효과 마감 끝나니까 약 3,800억 정도 네, 순매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면 장중에 1시 20분까지는 순매수였어요. 보통 우리가 11시 10분에 한 번 시장 동향이 나오고 1시 20분에 나오는데 1시 20분 동향만 하더라도 순매수였다. 어쨌거나 삼성전자에 대해 순매도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물 압박도 급감했고 주가도 플러스로 끝이 났다. 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물 압박도 현저히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가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한 7조 정도가 지금 7조 내외가 이 정도인데요. 7조 내외가 이게 오른쪽이 잔고입니다. 7조 내외가 근데 이번에 저점체가 조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 말은 신용잔고 시장에 물량 부담이 없다. 네. 주가가 빠지려면 네. 그 물량이 신용잔고라는 이게 시장에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7월 이게 아마 7월 12일부터일 거예요. 7월 12일부터 이미 쭉 신용잔고가 줄어서 신용잔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서 여기서 시장을 더 밀어내리는 압력은 별로 없다. 이게 저는 제일 9월 증시의 포인트라 봅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이후에 9월 증시가 나빴다고 해서 이번 시장 9월이 나쁠 거다. 그렇게는 저는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급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으로 볼 때 하락 압력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속에서 지난주 후반에 그동안 없던 리포트들이 등장했어요. 뭐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KB증권에서 오랜만에 전력기기 변화기에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10년간 전력 수요가 2010년 대비 2배나 증가할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원래 전력은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산업인데, 그래서 전력기기의 슈퍼사이클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성이 증가한다.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들 전력 수요 더 확산되고 있다. 네, 여기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냐? 지금의 변압기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없던 리포트인데요. 그것도 한번 키움증권에서 금요일날 나왔는데, 네. 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리포트는 나왔지만 최근에 처음 나왔는데 한 달 동안 20% 이상 조정, 20%가 30% 조정받았죠. 6월 이후 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선적 지연 비수기 등 영향으로 8월 수출이 4월 7월 평균 대비 부진했다. 아직 여기서 말하는 8월 수출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8월 한 달간 수출 데이터는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6%인가 증가하고 7월 대비는 한 8% 정도 증가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재밌는데, 그렇게 과거에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월별 수출이 변동성, 월별이 어떨 때는 증가했다가 어쩔 때는 마이너스 했다가 하면서 마이너스 할 때는 빠졌다가 뭐 이랬는데요. 이럴 때마다 수출의 일시적 부진은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한 달 촐랑거리고 수출이 뭐 어쩌고저쩌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 빠질 때는 그때 파는 것은 바보짓이다. 좋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난 8월 말에 없던 리포트들이 이제 변압기나 라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화장품도요. 8월 수출이 무난했어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대표적인 변압기가 재룡전기. 자, 한번 볼까요? 재룡전기가 제가 이 주요 종목들 6월 이후 하락 종목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주로 화장품, 그다음에 재룡전기, 화장품, 식품 이런 것들이죠. 재룡전기가 7월 중순 고점 대비 42.6%. 와, 7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만에 42.6%가 빠졌네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재룡전기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흠잡을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여기 있지 않나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30.5% 빠졌네. 6월 18일 고점 대비. 네. 그 다음에 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번에 MSCI에 편입됐죠. 7월 24일 이후에 거의 한 달여 만에 36% 빠졌네. 충분히 하락했죠. 네.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인데 관련한 거는 제가 LS 일렉트릭 리포트도 제가 써 있고요. 여기 보면 재룡전기도 여기 있죠. 뭐 다 2분기 업데이트 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 많이 빠졌죠. 삼양식품도 30%나 빠졌고 이제 드디어 양봉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 화장품, 변압기, 삼양식품 이런 식품들이 공통점은 올해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컸던 것 같아요. 심리적 부담감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장기 업황이 지금 초기 국면이다. 네, 제가 늘 그 K컬처 관련주들 그 화장품 식품이죠. 다음 방산, 다음에 AI 대표적인 AI가 뭐 HBM이라든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있습니다만 특히 또 변압기 이런 쪽은 중장기 호황의 지금 초입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상승의 1파 정도 끝났을 수가 있어요. 2파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업황이 그렇고 주가사가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공통점도 있어서 지금은요. 뭐 기관들은 바이오 제약을 선호를 하는데 바이오 제약도 충분히 상승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본질과 관계없이 주가가 빠졌을 때 그거는 우리한테 기회죠. 뭐 기업이 실적이 나빠져서 빠진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업황은 전혀 견고하고 좋은데 주가 빠졌어. 그런 게 그래서 다시 식품, 변압기, 화장품들 관심을 서서히 높이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 옳은 게 없으니까. 또 그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번 하락장에 사실 우리 정회원님, 프로회원님들은 사실 잘 피했습니다. 뭐냐? 오랜만에 손맛이 좋은 이란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오랜만에 손맛이 좋은. 손맛이 좋다 이런 표현은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표현인데 잘 안 씁니다. 그러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상장되자마자 이 하락은 말이 안 된다. 이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당시에 첫날에 시가총액 1900억인데 턱없는 저평가다. 1차로 3천억대 진입을 염두에 두자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날 우리 프로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 전체적 리포트 영상도 아마 영상도 8월 22일 날 리포트와 함께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로 상당히 재미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날 추천드린 거 아닙니다. 요날 잠깐 나고 요날 22,000원 내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이날부터 올라가는데 아직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지금 시총이 한 2,800억 하죠. 이날 37,500원이 시총 3,000억입니다. 이날 시총 3,000억 갔을 때 1차로 말씀드렸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내년 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다만 항상 어떤 주식도 앞으로도 여러분 우상향하겠지만 그 과정에 조정이 참 아픕니다. 요즘 장이 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한 흐름을 타고 가는 거. 네, 좀 이격도가 크면 팔았다가 또 좀 조정을 받으면 샀다가 지금 뭐 변압기나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죠. 이 하단에 오면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배력전기도 한다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 큰 하단의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간다면 이럴 때는 사고 이럴 때는 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i패밀리 SC도 마찬가지죠. i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무상증자 100% 하면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빠질 때는 남보다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루닛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증자 100%라는 주식은 주가 빠질 때 더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건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 우리 애청자님은 당연히 프로회원님은 당연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 개만 건져도 네, 구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규모가 되신다면 정의원도 가입하시고 여기 가입하기 있죠. 정의원 상담은 조금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주말에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평일에 영업시간에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면 9월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9월 시장은 안 좋았다. 하지만 그때 안 좋았을 때는 상순에 8월까지 올랐다가 조정받는 거였고 지금은 올 상순에 오른 게 없다. 또 하나 신용잔고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이라서 수급도 그렇게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이번 9월은 하락 압력이 크지 않아서 좀 예년보다는 9월이 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 속에서 이제 8월 말부터 뭔가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 본질과 관계없이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식품, 변압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서서히 높이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저희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또 전달돼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리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